60세 이후에 친밀감을 포기하면 조용히 마음이 흐려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더 이상 명령할 수 없는 연약한 몸속에 갇히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락세가 시작되면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미국 전역의 노인들이 힘과 열정, 독립성을 되찾도록 돕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남성 건강 전문가인 디아어 제임즈입니다. 나는 한때 잠을 자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난 74세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활기차고 살아있게 해줄 수 있었던 바로 그 연결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손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방이 가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노인들이 부끄러움, 두려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는 바로 그 행위가 성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회복력, 심장의 힘, 심지어 독립성을 보존하는 열쇠임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를 위해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천 명의 노인들이 수십 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법한 자위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성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왜 정상적이지 않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도 혈액순환, 신경 살아있는 상태, 젊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활력을 유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간과되는 습관 중 하나를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을 되찾기 위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세요. 그러면 모든 연령대에서 강인함, 연결성, 성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하나 적어주세요.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0을 입력하세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가장 큰 위험은 우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위험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우리 삶에 몰래 들어와 날마다 우리의 힘과 영혼의 조각을 훔쳐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위험입니다. 나이든 남자들과 함께 일한 수십 년을 되돌아보면 결코 떠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자랑스러운 남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슬픔입니다. 치명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한 느리고 조용한 침식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아하게 나이를 먹고 의심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성적인 자아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늙어가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가슴 아프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섹스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활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힘, 기억력, 독립성, 즉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자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를 로버트라고 부르자.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72세였지만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얇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불안정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어떤 형태의 성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과의 사적인 친밀감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런 부분을 제쳐두는 것이 고귀하고 심지어 품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예롭게 늙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는 단순한 것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마치 산을 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몰랐어.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더라면, 내가 그 부분만 살려두었다면 어쩌면 나는 반쯤 남자처럼 여기에 앉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에서 일어나는 숨겨진 비극입니다. 정기적인 성적 자극 없이 그 에너지를 살아있게 유지하지 않으면 신체는 주요 시스템을 종료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경말단 위축, 근긴장도, 인지적 명확성, 감정적 탄력성을 지원하는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어서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힘이 빠지고, 건망증이 조금 더 심해지고, 피로감도 조금 더 커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남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쯤이면 그 피해는 엄청나고 놀라울 정도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에 대해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앉혀놓고 친밀하게 활동하는 것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진정한 노화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활력은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그 연결을 육성하고 보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영심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 독립, 삶 그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남자들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60이 됐든 50이 됐든 누가 옆으로 끌고 가서 놓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불을 계속 켜두세요 라고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더 강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후회를 면할 수 있었습니까? 내 경력의 대부분 동안 나는 남성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신의 정체성 중 선택적인 부분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양복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조용히 포장해야 할 것,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더 많은 남성들이 더 일찍 배웠더라면 간절히 바랐던 것은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단지 친밀감이나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 힘, 정신적 명료함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잃는 것은 결코 건강한 노화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자연이 그들에게 마련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회복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퇴역 소방관 프랭크, 나는 또 다른 환자와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68세인 그는 여전히 강해 보였지만 더 깊은 것, 즉 설명할 수 없는 활력과 불꽃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품위 있는 노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몇 년 전에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과 함께 그는 다른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찾아오는 피로감, 생각이 흐려지는 느낌, 다리에 미묘한 약함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무시했습니다. 그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꼈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더라면,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다면, 나는 결코 이렇게 나 자신을 퇴색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벽한 발기 없이도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인들로부터 희망을 앗아간 가장 잔인한 신화 중 하나는 그들이 더 이상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를 이룰 수 없다면 그들의 즐거움은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강하고 능력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몸이 자신들을 배반했고 어떻게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믿고 그 거짓말에 굴복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은 삶의 가장 깊은 연결, 기쁨, 활력의 원천 중 하나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60대 후반에도 강철 같은 그립을 가진 전 해병대 환자인 해롤드를 기억합니다. 그는 어느 비 오는 오후에 내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박사님, 저에게는 이제 끝났어요. 예전에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 인생의 그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나는 오르가즘과 발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과정이라고 그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완전하고 단단한 발기가 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깊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더 깊은 표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보낸 수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이었는데 사실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즐거움을 향한 길은 대부분의 남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메커니즘이 변하더라도 익숙한 반응이 진화하더라도 오르가즘 능력은 종종 지속됩니다. 때로는 좀 더 인내심, 좀 더 탐구, 자신의 몸에 대한 좀 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잿더미 밑에 불씨처럼 기다리고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해롤드와 같은 많은 남성들이 진정한 상실을 겪은 적이 없는 상실을 애도하면서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을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짊어져서는 안 될 수치심과 체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과 파트너, 친밀한 관계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단순하고 해방적인 진실, 즉 당신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전체입니다. 느끼고, 연결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중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만약 해롤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발기의 견고함으로 자신의 남성다움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웃음, 부드러움, 친밀함의 순간을 말없이 수치스럽게 밀어내는 대신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황금기는 얼마나 더 활기차고 충만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제가 이 주제들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빨리 자신을 포기하는 모든 침묵의 남자 뒤에는 그가 만들 수 있었던 평생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에게 올바른 정보, 올바른 격려, 올바른 희망이 주어졌다면 그는 더욱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연결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고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는 놀라운 회복력을 축하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을 탐색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이다. 용기입니다. 침묵을 거부하는 것이 삶이다. 친밀감을 포기하는 데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받는 팜플렛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귓속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친밀한 삶을 방치함으로써 육체적인 즐거움만 잃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가장 깊은 정서적 생명선 중 하나를 절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70대 초반에 처음으로 제 사무실에 찾아온 호라비 조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그의 폐는 여전히 충분히 강했지만 그에게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거의 닿을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어떤 종류의 성적 활동이라도 심지어 개인적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이기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고귀한 일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그 부분이 시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피곤해지고 며칠 더 불안한 밤을 보내고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할 동기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몇 년이 지나자 조지는 갑자기 찾아오는 듯한 외로움과 슬픔의 파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취미, 사교 클럽, 심지어 교회 모임까지 시도했지만 그 무엇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조용한 아픔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천천히 내 빛을 꺼뜨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과학은 조지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규칙적인 성활동, 심지어 혼자 하는 활동도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천연 화학 물질을 증가시키며 정서적 회복력을 촉진합니다. 단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마음을 열고 영을 삶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극이 없으면 신체의 화학적 성질은 우울증, 불안, 고립으로 기울어집니다.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좌절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며 주변 세계와 연결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65세, 70세, 75세 이후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종종 숨이 막히고 부끄러운 어조로 나에게 고백한 사람들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용성, 관련성, 활력이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원시적인 인간 방식으로 감히 자신과 다시 연결되었을 때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되찾는 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젊음의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래전에 묻혀야 한다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존중함으로써 말입니다. 노화 그 자체보다 더 파괴적인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 판단에 대한 두려움,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전에 자신의 그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수치심도 옵니다.
나이가 들기 훨씬 전에 사람의 활력을 훔치는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나는 이것을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주름이나 느린 신진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성적이고 열정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믿는 무겁고 숨겨진 부담이다. 나는 재치와 따뜻함으로 여러 세대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준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앨런을 생각합니다. 71세에 처음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노년의 육체적 고통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암묵적인 수치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50대쯤에 자신의 친밀한 삶이 끝났다고 조용히 결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몸이 그에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기대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도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한심하고 어리석고 품위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부분을 끄고 만지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오래된 기억처럼 그것을 잠가 두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쁘게 지냈고 자원봉사를 했으며 할아버지가 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일부가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삶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희미해졌고 어느 날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아하게 늙어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나를 버린 것이었다고 말했다. 앨런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무해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일깨워줍니다.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으로부터 힘, 자신감,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 욕망, 인간성 자체가 숨겨지거나 지워져야 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실 자신과 성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절망적이거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회복력을 발휘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당신의 삶의 조건을 좌우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활력, 존엄성, 살아있다고 느낄 권리를 위한 대담한 입장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앨런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자신의 신체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존중하는 것이 나이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축하하는 것임을 이해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의 나날은 얼마나 더 웃을 수 있었을까?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얼마나 더 많은 연결의 순간, 내면의 열정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조용히 포장해온 모든 사람은 다음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활력은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 정신, 기쁨을 위한 능력, 그것들은 보호하고, 양육하고, 축하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취향을 되찾는 것이 그저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는 친밀감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 포함하는 간단한 일상 수련이 혈액순환을 다시 일으키고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며 많은 남성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는 힘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최고의 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노아가 남자에게 몰래 다가가는 방식에는 거의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폭풍우처럼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때 강력했던 배의 복도에서 천천히 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는 힘이 조금 덜하고 저기서는 날카로움이 조금 덜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거울 속에 보이는 남자가 예전의 당신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했다면 쇠퇴의 상당 부분을 늦추거나 심지어 예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집을 짓고 손자들을 똑같이 다정하게 키웠던 은퇴한 목수였던 나의 환자 사무엘을 생각합니다. 그가 75세의 나에게 왔을 때 그는 소위 느린 항복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다. 그의 그립력이 너무 약해져서 항아리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밝았던 그의 정신은 좌절과 체념의 안개로 무뎌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내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을 인정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움직임을 멈췄어요. 만지는 것도 멈췄어요. 예전의 남자를 생각나게 하는 행동을 멈췄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가슴 아픈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에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활동으로 인해 패배했습니다. 사무엘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은 몸이 중간에 만나면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방치 후에도 재연결을 향한 작은 조치가 심오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적인 친밀감과 결합된 부드럽고 점진적이며 의도적인 움직임은 혈류의 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잠자는 신경을 다시 깨우고 신체에 그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젊음의 낡은 이미지를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관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매일 몇 분씩 스트레칭, 구부리기, 심호흡을 해보세요. 몇 분 동안 자신을 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망에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몸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은 근육, 심장, 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힘내세요.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세요. 그 뒤에 숨은 과학은 분명합니다. 규칙적인 신체적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탄력을 유지하며 관절 건강을 지원하고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성행위, 혼자 하는 경우에도 는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간단한 관행은 약과 시술이 결코 완전히 복제할 수 없는 활력의 기초를 만듭니다. 사무엘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블록을 산책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몇 년 동안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안에 그의 에너지는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더 많이 웃었다. 그는 더 크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표현대로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가 되찾은 것에 대한 자부심, 그가 그것을 위해 싸울 권리가 없다고 믿으며 오랜 세월을 보낸 슬픔. 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활력을 되찾는 것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겸손한 일상의 선택에 관한 것임을 더 일찍 이해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인치 단위로 항복되며 같은 방식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미에서 강함을 유지하고 연결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고립의 조용한 영향과 연결의 놀라운 치유력에 대한 최종 진실을 인식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당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지난 몇 년간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나는 노아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느리고 조용히 고립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욕망, 당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으로부터 단절되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남성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놓아주는 것의 더 큰 대가는 육체적인 나약함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외로움, 즉 근육 손실이나 기억 상실보다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운 일종의 영적 퇴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8세의 저를 찾아온 환자 레너드에 대해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는 괜찮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았을 때 그의 눈에는 무거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의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연결을 찾는 것을 중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성적 연결뿐만 아니라 모든 연결? 그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중단했고 웃음과 친밀감, 접촉을 위한 시간을 내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금욕적으로 나이 드는 것, 침묵의 위험을 가지고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고귀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레너드가 청진기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살아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몇 시간 동안 창가에 앉아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령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결코 잊지 못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까지는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고립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영혼 자체는 연결, 접촉, 친밀감, 눈에 띄고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기쁨뿐만 아니라 회복력,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계속 싸울 에너지와 의지를 앗아갑니다. 만약 레너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관계를 통해서든 자기 연결을 통해서든 단순한 접근 행위를 통해서든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가 실제 생활을 몇 년 더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조용한 슬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노을을 얼마나 더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차갑고 공허해진 공간을 얼마나 더 많은 웃음과 따뜻함, 목적의식으로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끼더라도 활력, 연결, 의미로 향하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시 연결하고 손을 내밀고 여전히 온전히 살기를 갈망하는 자신의 부분을 존중하는 선택,
즉, 단 한 걸음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저는 60세, 70세, 80세 이후에도 번영하는 것에 관해 제가 배운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원칙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나이를 부정하거나 어린 척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는 더 깊고 풍부한 힘을 품는 것과 관련된 원칙입니다. 노화는 문장이 아닙니다. 활력, 목적, 연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자신이 소유한 줄도 몰랐던 더 깊고 회복력 있는 힘에 대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모든 이야기, 로버트, 프랭크, 해롤드, 조지, 앨런, 사무엘, 레너드는 같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비극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진짜 비극은 때가 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여전히 조용히 불타고 있는 자신의 부분을 되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존경심을 갖고 자신의 피부를 만지고 항상 자신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겁으로 정의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 나약함, 사라져가는 기쁨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맞서 노화에 대해 배운 잘못된 믿음에 두려움과 수치심에 침묵하는 적들에 맞서 싸울 힘이 있습니다. 연결의 모든 작은 행동,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모든 조용한 순간은 천천히 사라지는 삶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열정과 활력, 기쁨을 누릴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은 아직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펜을 쥐고 있습니다. 용기와 의도, 그리고 당신의 가장 좋은 부분이 당신 뒤에 있지 않다는 맹렬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쓰도록 선택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당장 완전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완전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배운 내용 한 가지를 반영하고 공유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배운 점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세요.